생태계 보고인 전주 삼천상류에서 조류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개체수가 80% 넘게 줄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업체들이 파산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 부도가 날 처지입니다. 정원을 익산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혐의는 기부금 강요인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의 생태 보고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전주 삼천 상류인데요. 요즘은 그 흔하던 새조차 구경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개체수가 80% 넘게 줄었는데요. 도시화와 개발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새인 백로와 외가리가 하천에서 먹이 사냥에 나섭니다. 우거진 풀숲과 여유로운 주변 환경은 새들이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자갈에 알을 낳는 멸종 위기조류인 흰목 물대새도 상류의 대표종입니다. 새도 많고 공기도 좋고 나무도 많이 심하고 좋아요. 운동하기도 편리하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삼천 상류의 새들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31종, 1,400마리에 달했던 새들은 지난해 24종, 230여 마리로 80% 넘게 급감했습니다. 2014년에 12마리까지 보였던 겨울철새인 흰목 물대새는 지난해 4마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새가 저 나무에 막 우헌이다가 날아가고 그랬는데 새가 좀 없어졌어요. 인근 숲에서 산란을 했던 새들이 효천지구 개발로 방해를 받고 산책로를 상류까지 조성한 것도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로 꼽힙니다. 전주천 상류가 생태계의 보고로 꼽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태계 보호지역이라든가 야생생물 보호지역 이런 보호지역도 설정해서 잘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생태 보고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미친 충격파가 좀처럼 가실 줄 모릅니다. 줄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중소조선업체들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선박 부품업체. 현대중공업에 기자재를 납품하던 우량기업이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일감은 뚝 끊겼고 만기가 곧 도래합니다. 조선업체 대부분이 마찬가지 상황. 당장 정책자금 상환 압박에 도산할 처지입니다. 정부 자금 현대가 돌아갈 때까지 무기한 연장해 주는 겁니다. 자, 조선경제 활성화될 때 그때 갚으면 됩니다. 지난해 같으면 아무런 부담이 아니던 공장 부지 임대료도 이제는 피를 말리는 걱정거리입니다. 일감이 없어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납부 일자는 꼬박꼬박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될 때 같으면 3억이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현실은 1억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전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마냥 기다려달라는 말이 아닌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임대료 면제가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현대중공업 철수는 이미 오래전 예고돼 있었지만 정부는 이제서야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유예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실무선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지는 군산 국가산단.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의 석산 개발 비리가 결국 정한율 시장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기부금품 강요 혐의로 정 시장 소환 조사가 예상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석산 개발과 연루된 익산 공무원 비리가 확산되면서 결국 정한율 시장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A국장을 통해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이 강요에 의한 기탁금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정 시장을 소환해 장학금 요구 경위를 조사하고 A 국장이 또 다른 골재업자 C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000만 원의 행방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모집에 관한 수사와 제2골재와 관련된 허가에 있어서 국장과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고 소환 조사는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 시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요. 익산 공무원 비리 수사가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미래 농촌에서 청년 농부 못지않게 가업을 잇는 후계농의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후계농의 비율은 고작 10%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는 다소 생소한 버섯 농사를 짓는 강효석 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장에서 새로운 버섯에 도전해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버섯이 이게 너무 쓴맛이 심하니까 약용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가 적다. 그래서 다 말리셨는데. 강 씨처럼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는 청년 농업인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의 농가는 결국 자연스럽게 사라질 상황입니다. 모내기 작업이 한창인 33살 하수민 씨는 고향은 대구지만 지인 소개로 올 초부터 부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 씨는 디딤돌 청년 협업농장 사업에 선정돼 전라북도로부터 매달 8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농사라는 게 매달 고정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월 뒤에 나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수익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청년 협업농장은 전라북도가 지역 영농조합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젊은 농민들이 들어와서 자기 노동력만 가지고 기술을 배워가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정과 의지만 있어도 농업에 도전하고 농촌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좀 더 탄탄히 정비시키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MBC 창사 5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영농을 꿈꾼다 제2부 농촌의 젊음을 심자가 오늘 밤 11시 15분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올해는 판소리의 대변신을 예고했습니다. 판소리 5바탕을 그림과 결합시킨 시도는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소리꾼의 구성진 판소리에 서양 현악기가 얹어져 이색적인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비트박스가 굿거리 장단을 만났습니다. 옥동자 정종철과 비트파이터의 입에서 우리 장단이 춤을 춥니다. 2017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2달여 앞두고 맛보기 격인 쇼케이스 무대가 선을 보였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깨춤을 이렇게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올해 소리축제 개막 공연은 박예리, 유태평양 등 소리꾼과 한영의 변진섭 등 대중음악가들이 참여한 컬러 오브 소리로 판소리의 변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판소리와 비트박스, 힙합을 결합한 폐막 공연은 젊은 층과 호흡하려는 고민이 담긴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그림 작품과 판소리를 결합한 판소리 5바탕, 대만, 터키, 이탈리아 등 세계 음악을 포함해 170여 회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어린이 미디어 체험전과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판소리는 전통으로부터 넘어오는 보존의 대상이 아닌 현 시대에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색깔을 전달하기 위해서 2017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오는 9월 20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오송제 편백나무 숲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지역 공약 사업을 제외하기로 해
새만금 사업 역시 빠지고 그 대신 세부 실행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새만금의 국책 사업화 의지를 표명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한 만큼 국정 과제에 포함되도록 자문위원회 등을 상대로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열리는 남아프리카 지역 스카우트 총회에 참가해 각국 대표를 상대로 전라북도의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8월로 예정된 개최지 결정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전라북도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씨가 동물학대 성격이 큰 소싸움 도박장을 축산 테마파크로 포장해 짓고 있다며 계획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건립에만 113억 원, 유지에 매년 3억 원이 들어가는 테마파크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은 전주 MBC에서 보도한 고창 석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로 골재 채취업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석산개발 연장 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며 석산 개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장마철을 맞아 내일부터 6일간 학교별 식재료 운반과 검수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비롯해 신선도 등 위생 상태와 운송 차량의 청결, 냉장 온도 유지 여부 등입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고창의 한 수영장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던 3살 A군이 물에 빠져 현장 요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앞선 17일 부안의 한 수영장에서도 3살 B군이 물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최근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28살 A씨가 정차된 차량에서 귀금속을 가지고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익산시 팔봉동에서도 60살 B씨가 주차된 차량에서 50만 원의 현금을 훔치는 등 올 들어 도내에서만 78건의 차량偷리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해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백사장과 삼도 규범 등 선유 팔경이 유명하며 바다낚시와 갯벌 체험, 자전거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박 피해 농가에 복구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우박이 쏟아져 순창과 정읍, 고창 등지의 100여 농가 178헥타르 농작물 피해 지역에 약 1억 1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9천여 농가가 우박 피해를 당해 피해 규모가 1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전북대학교가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한지 축제를 엽니다. 전북대학교는 오는 14일부터 이탈리아 페루지아 외국인 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한지를 느끼다라는 주제로 로마 등에서 신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산업 디자인과 음악학과 등 8개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공예품 전시와 다양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내신 산정 방식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한국 전통고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통고 학부모들은 내신 통합과 분리 산출로 양분돼 서로 기자회견을 열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고는 지난 2012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돼 내신 통합 산출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다 교육부의 지적을 받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